분신사바 저 같은 경우는 해봤을 때 지금 어렴풋이 기억이 나는데 느낌이 그런 분위기에 의해서 많이 휩쓸렸던 게 있는 것 같아. 껌껌하지, 학교지, 뭔가 남들 모르게 우리만의 뭔가 이렇게 금기시된 어떤 놀이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공포 분위기를 반은 조성해놓고 들어가.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막 움직이는 것 같고 막 그래. 어릴 때는. 그러니까 조금만 뭐가 해도 놀래고 막 그러더라고. 이게 분신사바를 하는 많은 어린 소녀들이 그러한 분위기에 많이 휩쓸려서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을 것 같고, 실제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분명히 불러들이고 접신이 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촬영사제는 해본 적 있습니까? 저도 그 나이쯤에 한번 해본 것 같은데 진짜 뜨뜻미지근하게. 우리는 좀 재미없었을 거야. 우리는 아무 감흥이 없더라고요. 감흥이 없었어. 아무 감흥도 없고 친구한테라도 뭔가 이렇게 좀 내리나 싶었는데 연기를 하더라고요. 뭔 느낌인지 알겠죠? 막 이렇게, 자기가 이제 끌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는구나. 혼자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했어요. 그랬을 수 있겠다. 같이 하는 게 아니라 나 혼자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번뜩 들었는데 위험하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 동시에. 아마 본능적으로 직감해서 그런 걸 받았겠지. 그래서 안 했어요. 그거는 조금 걱정이 되더라고요. 몸집에서 막아주셨을 거야. 생각 그만해. 이 분신사바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우리가 먼저 접했단 말이에요. 일본에서 넘어온 걸로. 근데 이 원조가 위자보드라고 알려져 있고, 실제로도 위자보드가 좀 더 먼저 성행을 했고, 더 위험하고 더 무서운 걸로 알고 있어요. 더 디테일하고. 위자보드에 대해서 좀 알고 있었습니까? 저는 이게 위자보드에서 유래된 거라 해가지고 조금 놀랐어요. 왜냐면 분신사바가 먼저고 위자보드가 나중인 줄 알았거든요. 우리가 먼저 한 게 분신사바니까. 먼저 한 게 분신사바여가지고 이게 수서가 분신사바가 먼저고 위자보드가 나중일 줄 알았는데 거꾸로 해가지고 조금 의외다. 위자보드가 굉장히 좀 위험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또 찾아보니까 이게 위자보드를 하다가 실제로 집단 패닉 상태라든지 실제로 한 목숨을 잃는 사례 스페인에서 실제로 있었더라고요. 근데 위자보드가 이 역시도 법칙이 있단 말이에요. 분신사바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크게 법칙이라는 거 이런 게 기억나는 게 없는데, 위자보드는 보니까 절대로 그 지시판에서 절대 손을 떼면 안 된대요. 그리고 끝난 다음에 반드시 굿바이를 해줘야 된다네? 굿바이를 하지 않고 그냥 후다다닥 정리가 돼서 어떤 스페인에서도 그런 사건이 벌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선생님이 갑자기 들어와가지고 아이들이 위자보드를 하는 중간에 그냥 후다다닥 감추어 넣어버렸는데, 그 중에 한 명한테 이제 좋지 않은 기운이 들어가서 빙의에 시달리다가 1년 정도 만에 사망을 하고, 이후에 또 가족들까지도 이상현상을 겪고, 경찰들이 와서 그걸 조사하는 과정에서 경찰들도 그걸 목격을 하고, 그래서 이제 미해결 사건으로 이제 기록이 남아 있는데, 보니까 외국은 어떤 이 공포 관련된 무리든 괴담이든 분신사바나 위자보드 같은 경우 이런 거든 그 규칙을 되게 중요시하더라고요. 외국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성적 사고가 발달돼서 그런가? 실존주의가 발달돼 있어서 그런가? 반드시 이 규칙을 꼭 이 수칙을 지켜야 된다라는 것들이 그 수식을 많이 달아놓더라고요. 저도 이게 이제 뭔가 싶어서 이렇게 찾아봤는데 찾아보니까 다른 것들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또 외국 영들은 굉장히 좀 악질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요괴급들 말고 귀신급들에서 봤을 때 조금 악질들이 있죠. 우리 이제 이쪽 동양 쪽의 영들은 그래도 좀 순진하고 순수하다고 생각될 정도로, 이제 그쪽 계열의 이제 영들은 그냥 이유 불문, 일단 해코지. 해코지 수준이 레벨이 다르더라고요. 레벨이. 일단 폴터가이스트 형상이라 하죠. 폴터가이스트 형상이 기본적으로 일단 일어나고. 찰려서 말해준 그 법칙 중에서 하나가, 이게 첫 번째일 거야. 절대 혼자 하지 말 것. 절대 혼자 하지 말 것이라는 법칙이 있는데 이걸 깨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여튼 저는 실제로 위자보드를 해본 적은 없어요. 이제 매체를 통해서 많이 이제 접해봤는데, 말씀대로 서양권의 이제 문화권이 다르죠. 문화권이 다르고 영을 대하는 방식이라든지 영을 처리하는 방식도 완전히 다른 어떤 서양 문화권에서 흑마술이라 그러죠. 서양의 흑마술, 흑마법. 서양 같은 경우는
이 천도의 개념이 없단 말이에요. 살짝 이게 부두술과 관련된 게 아닌가? 그런 곳에서 나올 수도 있어. 부두술 같은 경우는 되게 위험하니까. 그쪽이 살짝 그런 쪽하고 맞아. 이게 소환 많이 하더라고. 그쪽에서 나왔을 수도 있어. 그래서 위자보드가 사실은 우리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빙의가 됐거나 뭐가 기운이 실렸다고 하면은 무당이라는 존재가 너무 많고 우리처럼 실력 있는 무당들도 많아. 그러니까 퇴기나 어떤 그런 것들을 해줄 수 있는, 뒤처리해 줄 수 있는 어떤 집단들이 있는데 외국 서양 같은 경우는 일단 첫 번째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천도의 개념이 없어요. 이거는 일본도 마찬가지더라고. 우리는 무조건 물리고 소멸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혹은 그의 입장이나 그를 한번 알아본 다음에 소멸을 할 것인지 그가 가야 될 곳으로 돌려보내준다든지 이런 방법을 취하는데 서양은 무조건 사탄아 물러가라야. 내 아버지가 와도 사탄아 물러가라고. 근데 원래 기독교의 어떤 영을 대하는 방식은 그게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역사를 거쳐 내려오면서 어떤 종교 권력과 맞물리면서 굉장히 좀 이분법적으로 나눠진 것도 있고 중요한 것은 개념 자체는 천도의 개념은 서양에는 없다라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나는 서양에 귀신들이 더 많지 싶어. 그래서 이제 좀 날 것 그대로의 영들이 많지 않나 라는 생각도 저는 좀 들었고 지 맘대로 하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래서 원초적인 하늘진 인형들도 많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많이 했고요. 이게 뭔가 이렇게 개념, 사고의 방식 자체가 이제 서양권이나 우리나 이게 다르다 보니까 그것으로 인한 차이로 인해서 발생된 것들이 아닌가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맞아. 물릴 수 있는 방법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원칙을 정확히 지키자라는 거지. 그들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것들을 미리 좀 더 명확하게 세워놓고 가려고 했던 것 같아. 이게 위자보드를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앞에 춘향이 놀이, 뭐 분신사바, 그다음에 이제 위자보드 얘기까지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뒤로 가면 갈수록 강도들이 좀 세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사실 위험성으로 봤을 때는 춘향이 놀이가 가장 좀 쉽게 할 수 있잖아. 도구가 필요 없고 사람만 있으면 되니까. 그래서 좀 위험하고 그렇지만 후처리로 봤을 때는 위자보드가 좀 가장 좀 위험하지 않나 싶어요. 저는 위자보드가 가장 위험하다고 봤는데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주의사항이나 이제 실제로 행하는 이제 방법들이나 이런 걸 좀 봤는데 일단 이 세 가지만 놓고 봤을 때요. 너무 좀 흑마술, 부두술 이쪽의 개념이 너무 강하고요. 일단 저기 이제 주의사항으로 나와 있는 전문가가 좀 섬찟했던 게 뭐냐면 저만큼의 주변의 물리적인 현상을 줄 수 있을 만큼의 강력한 영이 온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 저게 소름 끼치는 거야. 저 정도면 큰일 나는 거죠. 왜냐면 영은 일단 영이기 때문에 물질을 움직이는데 굉장히 힘이 필요하거든. 저런 물리적인 현상을 줄 수 있을 만한 영이 온다? 그거는 좋지 않거든요. 만약에 저런 질문을 하지 않고 저런 영이 왔다. 그럼 정말 큰일 나는 거란 말이지. 저것도 법칙인데 미래나 나에 관해서 물어봤을 때 저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고 했거든. 근데 저런 걸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저런 현상이 일어났다. 그럼 정말 큰일 난 거로 봐야 돼. 그 다음 또 법칙 중에 하나가 무덤에서 하죠. 누가 무덤에서 하겠냐마는 또 정말 강력한 어떤 불러들임을 위해서 무덤에서 여러 사람이니까 여러 사람이 모여서 하는 거니까 갈 수도 있어. 무덤에서 하는 것은 그냥 너무 위험할 것 같아요. 무덤은. 어린애들이 생각하는 걸 좀 살짝 이입해서 생각을 해봤는데요. 옛날 위인들 불러내겠다고 그 앞에 가가지고 막 하고 막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럴 수도 있겠네. 근데 위인들은 함부로 오시지 않을 것 같아. 위인들은 거의 다 신급으로 다 연계에 계시거나 다른데 뭐 좀 함부로 오시지는 않을 것 같아요. 서양권은 어떨지 모르잖아요. 거기는 천도의 개념이 없으시니까. 서양을 기준으로 봤을 때 그렇지. 어쨌든 무덤에서 하는 거는 너무 위험한 행위다. 다른 것이라도. 다른 행위더라도. 올지 모르는 거니까. 말판이 위저보드에서 떨어지게 되면 왔던 영혼이 사라지게 되므로 주의해야 된다. 사라지면 좋은 거 아닌가? 빠이라는 쪽으로 포인터를 옮긴 뒤에 게임을 끝내야 되는데 저 말판이 떨어져서 사라지게 되면 옳게 끝낸 게 아닌 거잖아. 그럼 다시 들러붙을 수도 있나? 이 법칙 중에 하나가 굿바이 쪽으로 말판을 반드시 옮겨서 그의 허락을 받고 뭐 나와야 된다라는데 그렇기 전에 심지어 질문이 반드시 영어여야 된대.
일단 못하겠네. 많은 사람들이. 조조라는 악령이 등장하면 반드시 게임을 중단할 거? 영미권에서는 만약에 조조라는 악령이 등장하면 반드시 게임을 중단할 것을 경고하는데, 이는 조조가 게임 후에도 사용자를 위협할 정도로 위험하기 때문이다. 질문은 반드시 영어로 해야 한다라는 것에서도 많이 걸리네요. 발음이 일단 좋아야지 그거 알아먹을 거 아이가. 영어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니, 알아먹을 수 있는 영어로 해야 되잖아. 영어로 했는데 못 알아먹었다고 들러붙으면 어떡해. 아, 또 그럴 수도 있겠네. 그러니까. 일단 오기는 왔는데, 근데 일단 오는 것 자체도 영어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부르는 것 자체도? 근데 이거는 외부 기준 자료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요? 이 위저보드는 이런 면에서 조금 좀 근데- 꼬이는 데가 있네. 영들이 응. 한국인, 뭐 외국인 귀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도 언어를 이제 한국어, 미국어 막 이런 식으로 텔레파시 같은 식으로 통하는 게 일단 언어는 살아생전 언어를 쓰겠지만 다른 일반인들은 모르겠어요. 그죠? 우리가 했을 때는 언어 자체로 듣는 그 언어로 들려도 텔레파시나 어떤 기운 쪽으로 그 내용이 해석이 돼서 들어오는 거지. 저희는 솔직히 언어가 중요하지 않아. 그 영이 일본어로 하든 영어로 하든 그 의미가 그냥 전달이 그냥 되는 거니까. 아, 마지막에 참 이런 복병이 숨어 있었네, 위자보드에.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국에 들어왔으면 한글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글로 바뀌어야죠. 어, 여기서 만약에 저 질문을 뭐 영어로만 해야 된다라는 걸 따질 것 같으면 그럼 니들도 들려올 때 한글로 바꿔서 보내줘라. 그래. 저희 손님 대접 그렇지. 하잖아요. 맞아요. 예전에 해보셨다고 네. 손님 대접도 외국에서 들어온 거 혹시 알고 계세요? 에? 어디서요? 그게 넘어오면서 한국적인 요소가 가미된 건지 준비물이 막 엄청 많아졌더라고요. 구체적으로 준비물 중에 어떤 부분이 가장 위험하고 그런 자, 준비물을 일단 천문사제가 봤을 때 지금 한번 짚어주신다면? 손님 대접을 그때 당시 제가 했었거든요. 저 준비물들 준비하면서 제일 섬찟했던 부분이 머리카락 피. 저기는 지금 안 나오는데 쌀도 있었어요. 맞아요. 쌀이 있었어. 그게 아마 밥 한 그릇에 들어가 있을 거야. 쌀도 있었고 저게 가장 제일 섬찟했어요. 사진하고. 왜 섬찟했냐? 사진, 머리카락, 피, 쌀. 이게 뭐냐면요. 이거 사람 신체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렇지. 나 자신을 제물로 내어놓는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걸 보고 섬찟했어요. 야, 이거 그냥 시전자를 그냥 갖다가 제물로 그냥 주는 거구나. 몸을 그냥 갖다 써라 라고 그냥 갖다 주는구나. 그리고 저 보면 라디오도 돼 있잖아요. 창문하고. 저 창문이 통로지. 말했잖아요. 그 통로. 문, 현관문도 통로지만 창문도 그치. 경계거든요. 통로거든요. 드나들 수 있는. 그리고 저 라디오가 주파수예요. 주파수. 그렇지. 그 주파수 소리, 그 소리를 통해 가지고 그걸 이용해 가지고 체면 비스무리하게 지금 하려고 지금 저 라디오를 쓰는 거란 말이에요. 저게. 왜냐면 귀신은 그 파장을 타고도 넘나들 수가 있거든. 그 파장이 필요해 가지고 지금 저 라디오랑 테레비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 그리고 저 거울도 통로예요. 통로. 그렇지. 그거로 아주 위험한 통로예요. 양초는 내가 있는 위치를 밝히는 거거든. 이쪽이다. 강림하는 곳을 밝히는 거란 말이죠. 그 물 또는 술이잖아요. 저 말 그대로 이제 공양을 올리는 거죠. 그치. 대접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저기 나와 있는 재료들이 위험한 것들만 모아놨다고 지금. 나를 어디다가 제물로 바치는가는 몰라도 나를 그냥 제물로 올리는 올리는 거랑 거야. 똑같아요. 저게 맞아. 실제로 그때 이제 행하면서 이렇게 차렸는데 이게 차리면서 뭔 생각을 했냐면 차려놓고 불렀잖아요. 영을. 불러놓은 상태에서 야 여기 맛있는 걸 이렇게 차려놨어 와서 먹어라고 불러놓고 문 밖에다 불러놓고 실제로 문에는 빨간 실로 결계 쳐놓고 그말 글자 써가지고 못 들어오게 약 올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만 물어봅시다. 손님 대접이라는 게 무엇을 알기 위해서 손님 대접을 하는 거예요? 내가 궁금한 걸 알고 싶다. 그걸 점을 치고 싶다는 그 목적 하나뿐인 거네. 그 점 한번 보려고 참 목숨 건다 야. 준비물 자체가 일단 머리카락이 들어간다는 거는 소름 끼치는 일이거든. 피는 정말 말 그대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만약에 정말 열과 성을 다해서 정말 내가 너무나 간절하고 절실하게 물어볼 곳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준비를 다해서 정확하게 해서 해가지고 했다 쳐. 그 이후에 사태는 뭐 말 안 해도 비디오지. 아니 살짝 티 발언 좀 해도 돼요? 좀 해주세요.
궁금한 게 있어서 저 행동을 했다 했잖아요. 궁금한 게 있어서 저 행동을 했다면 목숨 걸고 쉽게 말하면 그렇죠. 그만큼 중요한 질문이겠죠. 질문 하나 하려고 질문 한 가지를 하려고 목숨 걸고 자기 몸뚱이를 재물 삼아서 내어가면서까지 저 행동을 했어? 근데 결과는 빙의야. 빙의가 됐어. 그 이후에 들어가는 돈은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요. 그럴 바에 그냥 점사를 보러 가세요. 오세요. 궁금한 게 있으면 벽사신당으로 오세요. 아니 점사 보는 비용이 더 싸게 들어가요. 그래서 훨씬 싸게 들겠다. 치성을 해도 그거보다는 싸게 들겠다. 제가 알기로는 해나 같은 데 가가지고 거기 진짜 귀신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말 이제 부적도 묻혀놓고 빨간실도 하니까 거기다 해놓고 있는지 없는지만 확인하고 돌려보내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폐가 가가지고 찍는 유튜버들, 그 다음에 폐가 관련돼서 뭐 하는 일반인들, 솔직히 한 말씀을 할게요. 무당들은 뭐 어쩔 수 없다 쳐. 근데 일반인들, 그런 줄을 갖고 있지 않은 일반인들이 가가지고 그런 유튜브 많이 찍잖아요. 건방진 짓거리들 하지 마세요. 남의 영역에 함부로 들어가가지고, 물론 뭐 죄를 잘 지내고 후처리를 다 한다고 하고는 오지만은 그 이상의 능력을 당신들은 발휘할 수 없습니다. 뭐 뒤에 뭐 영험한 무당 선생님을 끼고 있는 하더라도 당신들이 직접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큰일 납니다. 정말 3대에 걸쳐서 업장받을 짓이에요. 그리고 그런 거에 현혹되는 일반인들 진짜 한번 당해봐야 알겠나. 귀신이 궁금하신 분들은 그냥 공포영화 보셔. 나는 다른 걸 떠나가지고 빙의가 돼서 자기 하나만 그렇게 되는 거면은 뭐 자기만 그렇게 하고 가겠다면 뭐 그래. 근데 가족들도 같이 피해를 보거든요. 그 기운의 영향을 같이 받아요. 그래. 그리고 일단은 저 호기심 하나 때문에 인생이 망가지거든요. 잘못했다가 진짜로. 근데 이거 뭐 말로 이렇게 한다 해도 꼭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 먹어봐야지 아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실사례들이 있어서 그래. 점사에서 장사자가 아니라 당사자의 남동생이 실제로 자기 일족들, 와이프랑 아들 둘을 칼로 무참하게 찔러 죽이고 감옥에 들어가 있어. 그 누나가 와가지고 어떻게 안 되겠냐. 이미 늦은 거야. 근데 무서운 건 뭐냐면 감옥에 들어간 다음에는 그 빙의가 끝났다는 거예요. 그게 현실에 자각해버린 거야. 내 손으로 한 기억이 남아있는 거야. 근데 원인을 자기도 왜 그랬는지 그때 기억만 없는 거야. 이게 실제로 있어요. 이런 일들이 아주 많아요. 그죠? 사람이 하는 행동인데 귀신의 핑계를 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지. 요즘에는 사람이 만들어내는 귀신도 있거든요. 귀신 노름하지. 그래서 전 그게 가장 무서워요. 근데 총체적 난국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냥 내가 좀 작은 거에도 깜짝깜짝 잘 놀래고 밤에 혼자 뭐 공포영화도 잘 못 보고 누구한테 싫은 소리도 잘 못하고 그런다 하면은 애초에 이런 거를 썰을 찾아보지도 말고 궁금해하지도 말고 들여다보지도 마세요. 그냥 그런 분들은 애초에 멘탈이 약하신 분들이에요. 멘탈이 약하신 분들은 이쪽은 그냥 안 쳐다봐야 돼요. 그리고 멘탈이 강한 사람이라도 아프다거나 심적으로 어떤 상처를 받았다거나 고통을 받았다거나, 예를 들면 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났다거나 시리에 빠졌다거나 어떤 부정적인 감정에 취해져 있을 때는 안 하는 게 좋고, 내 눈앞에 있는 현실, 내 눈앞에 있는 보이는 사람에 충실하면서 열심히 즐겁게 사는 게 가장 으뜸입니다.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함부로 건드리거나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우리가 하는 얘기 듣는 걸로만 만족하시고요. 하더라 그냥 그 정도로만 하시는 걸로 직접 시행하지는 마세요. 그런 걸로 우리 합의합시다. 최소한의 방지책이라는 게 준비물이 있긴 했잖아요. 그 부적이랑 붉은 실이죠. 네. 실제로 효과가 있는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일반인 입장에서. 저기에 나오는 이제 금알 금자를 쓴 종이라고 돼 있잖아요. 어떤 종이에 쓰라고 나와 있지는 않거든요, 속에서. 맞아요. 상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흰 종이에다 뭐 뽕글씨로 쓸 수도 있고, 뭐 파란색으로 쓸 수도 있고, 초록색으로 쓸 수도 있고, 뭐 뭘로다가 쓸지는 그치. 모르는 거잖아요. 부적은요, 다양한 형태가 있고 종류가 굉장히 많지만 크게 나뉘면 이제 부작과 부적이 있는데, 부작은 이렇게 물체 형태로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부적은 그림, 기호, 글 이런 걸로 이제 종이에 그려진 걸 이제 말을 해요.
근데 부적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많이 보신 형태가 노란 종이에 빨간 글씨. 그죠? 그게 이제 가장 많이 보신 형태일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종이가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됐다는 거? 글씨가 만들어진 지도 얼마 안 됐어요. 그럼 태초의 부적은 어떤 형태였을까요? 태초의 부적의 형태는 부작부터가 이제 시작이었어요. 왜 우리 원시 부족들 생각을 해보면 짐승의 이빨을 그치. 걸고 건다든가 걸고 사냥을 나간다든지 그쵸. 피를 묻히고 얼굴에 이제 기호처럼 이렇게 칠하고 나가서 용맹함을 상징하면서 또 자신을 보호하는 수단으로 몸에 기호를 그리면서 나가는 걸로 그게 태초의 부적의 형태였어요. 근데 저기서 나와 있는 부적은 효과가 있을까라고 하는 금알 금자가 써져진 종이도 금자를 뭘로 쓰느냐가 중요하고요. 어떠한 것에 쓰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치. 어디다가 쓸 것이냐, 누가 쓸 거냐. 그거에 따라서 효능이 발휘가 된다. 실제로 제가 이제 손님 대접을 해봤을 적에 정말 기대했거든요. 진짜 와주길? 정말 와주길 기대했거든요. 진짜로? 우리 다 기대했어. 제발 와라. 제발 오라고 진짜 염원했거든요. 안 오더라고. 근데 금알금자를 쓰는 종이를 우리 촬영사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노란 황배지에다가 경면주사를 쓴단 말이에요. 경면주사는 도리를 깨서 만든 돌가루예요. 빨붉은색 돌가루인데 설사 그 도구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원력을 갖고 있지 않은 일반인이 금자를 100번, 1000번, 10,000번 써서 갖다 붙여놓는데 거기에 힘이 발휘가 되냐는 거지.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하고 같은 맥락이에요. 원력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 붉은 실도 금알금자를 쓴 종이도 아무런 효과가 없다. 무효라고 봐야 됩니다. 근데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변수를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일반인들 중에서 수호신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위급한 상황에서 정말 초인적인 기적을 일으키기도 한단 말이죠. 그렇지. 그만큼 원력을 쓰는 수호신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될까라는 왜냐? 거지. 부적이라는 것도 결국엔 염이거든. 그렇지. 염이기 때문에 정말 절실하게 그 영이 들어오질 않길 바라는 염을 담아서 저 글자를 썼다면 그 순간에는 방어를 할 수 있는 힘을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굉장히 일시적이고 짧겠지. 당연히 일시적이죠. 짧겠지. 당연히 일시적이지. 서둘러 저 게임을 끝낼 수 있는 시간 벌이면 되겠죠. 아, 그렇지. 시간 벌이 정도는 되겠지. 텀을 버는 거 정도는 되겠지. 이런 재료들이 생각보다 체계적으로 갖춰져 있는 거잖아요, 지금. 예. 무당이 가지고 와서 만든. 그러니까 지금 그건 거야. 저주라는 말이 그건 거예요. 저거는 일반인들이 생각해낼 수 있는 범주를 많이 벗어났어요. 거울하고 초는 서양에서 아예 들여온 거라면서. 거기서부터 들어온 거라면서. 그거는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 쳐. 그렇지만은 저 하나, 둘, 셋, 네 개까지는 지금이야 왜 정보가 많이 접할 수 있으니까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저게 생겨난 지가 꽤 됐다면서. 그랬을 때 저거는 일반 사람들이 생각해낼 수 있는 범주를 벗어난 거라고 봐요. 저거는 손이 타도 한참 탔지 싶은데요. 방법에 있어서. 정말 좋지 않은 방법이다. 자, 그렇다면 촬영사진님, 오늘 우리가 춘향이 놀이부터 해가지고 분신사바, 위자보드, 손님 대접까지 우리가 한번 조금 언급을 해봤어요. 중점적으로 이 네 가지 놀이 중에서 위험도 점수를 매긴다면 어떻게 점수를 매길 수 있을까요? 일단 손님 대접 10. 10점 만점에. 오케이. 손님 대접 10. 일단 필요한 재료들부터가 손짓해요. 맞아요. 저거는 그다음에 위자보드는 7? 7 정도. 왜냐면 그 규칙 중에 허점들을 너무나 큰 허점이었어. 잉글리시. 그 허점이 없었더라면 점수를 조금 더 줄 수도 있었겠지만 그 허점들이 살짝 허당미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 맞아. 좀 간점의 요인이 있었습니다. 오케이. 분신사바는 한 5점? 그럼 춘향이 놀이는? 춘향이 놀이가 한 5점? 5점 정도. 5점에서 한 6점? 춘향이 놀이가 갑자기 우리나라 게 꼴찌가 되니까 전 그런데 왜 꼴찌입니까? 일단 인원수 모집이 힘들어서. 오케이. 인원수 모집이 일단 힘들어서요. 그렇게 많은 인원을 모집하기가 쉽지는 않아서. 10명 남짓입니다, 여러분. 특히나 요즘 시대에 그 나이 대 아이들이 그렇게 친구를 잘 맺질 않아요. 요즘 아이들이. 맞아, 요즘 반 애들이 해봤자 30명 정도 되나요?
30 정도 안 돼요, 요즘에. 요즘 20명? 네. 그러니까 20명? 한 반에 반 이상이 참여를 해야 된다는 거잖아. 그렇겠네. 그리고 응. 반 이상 친구 먹지도 않아, 애들이. 그런가? 네. 그래서 가능성이 좀 없다. 없다. 가능성, 그러니까 실현할 수 있는 가능성 차원에서 점수가 낮은 거지. 만약에 실제로 실현한다 했을 때는 몇 점 정도 갈까? 실제로 실현을 할 수 있다. 옛날로 돌아가서 실현을 한다라고 치면 7점. 네. 위험한 놀이인 건 맞으니까. 어쨌든 춘향이 놀이 위험한 걸로. 네. 만족스러워 하시는 것 같은데요. 1위 등급을 해야 되는데 피하고 머리카락을 이기지를 못하겠네. 네. 재료가 일단 재료에서 그냥 이길 막 수가 없습니다. 반 이상 탁 치고 들어가 버리네. 자, 지금까지 천령사제와 강령술에 대해서 좀 심도 깊게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오늘 소감이 어떠신지요? 일단 불러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간만에 촬영이라서 카메라 울렁증이 스물스물 올라오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안 보였어요. 목구멍이 쬐이는 소리가 안 들리셨나요? 중간중간? 잘 모르겠어. 일단 예전에 했었던 거를 다시 상기시켜서 얘기를 해본 시간이어서 재밌었어요. 저도 아주 즐거웠고요. 우리 천령 사장님이 이게 많은 부분에 대해서 지식이 풍부하고 경험이 풍부하기 때문에 얘기를 나눔에 있어서 막힘없이 좀 즐겁게 진행이 잘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줄 수 있는 정보도 되게 다양했고 전문성이 있었고 해서 오늘 콘텐츠도 굉장히 뜻깊은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무당이 본 괴담 강령술편 천령사제와 함께 오늘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자요.